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흐름이 엇갈렸었는데요.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올랐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굵직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증시는 불안하지만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내는지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의 첫 순서죠.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산뜻하게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산업용 관련된 인상을 연내에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 최근에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폭염이 엄청나죠. 8월 이번 주 그다음에 8월까지 계속적인 이런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력 예비율이 많이 또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정비를 하고 있던 원전의 이제 가동 시기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싼 원료를 쓰고 있는 그런 전기보다는 싼 원료가 들어가는 전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싼 원료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폭염에 따른 이제 누진세 관련된 수익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익성 강화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역 전쟁을 통화 전쟁으로 확전을 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달러 약세를 유발을 한다면 원 달러 약세 역시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에 올 수 있다라는 관점, 지난 금요일날 여계 환율이 1130원대에서 1120원 초반까지 내려온 그 이유였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이제 약세보다는 점진적인 강세가 또 예상이 되고, 유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최근에 다시 70불에서 60불대로 내려왔죠. 이런 것들은 한국전력에는 다 우호적인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미 선 반영이 됐고, 반면에 최근에 폭염과 환율의 점진적인 강세, 그리고 유가의 약세 이런 것들로 인한 한국전력의 모멘텀 발생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폭염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지금 주가는 바닥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5년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개월 동안 새로운 시즌으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채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 시즌 수익률 1위를 계속 고수하셨던 신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입니다. 일단은 7월 20일에 주셨던 파세코는 매수가 대비해서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7월 16일 매수가 됐었던 테라젠 이텍스는 손절가 터치가 돼서 저희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가 매수가 대비해서 3%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보시죠. 지난주 이 시간 출연하셔서 주셨던 세 종목 아직은 가치 대비 큰 움직임 살펴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박동현 본부장 4위 만도로 3.8%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 원종윤 팀장 LG로 3.72% 수익 5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6위에도 SKC 코롱PI로 이름을 적으셨는데 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신섭 소장의 나노신소재가 7위, 이용우 전문가의 GS건설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 1위부터 3위 살펴보시죠. 예, 1위는 박동현 본부장의 에코프로입니다. 지난주 에코프로 추천하셨던 전문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김유윤 연구원의 에코프로도 5%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용우 전문가 제노레이가 4.46% 수익으로 3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섭 소장님, 7월 16일에 나노신소재를 주셨었는데 지금 3% 정도 수익이 났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직 뭐 초반이라 뭐 그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지 않지만 예. 결국 지난 시즌에도 한번 경험했던 바와 같이 추세가 형성돼서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아나가면은 지나고 나면 오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나 이런 믿음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지금 흐름이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 2015년 7월 달에 기록한 32,000원까지는 제 생각에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전지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업종에 걸쳐서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가 어렵거나 혹은 뭐 반도체가 어렵거나 태양광이 어렵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이 다 어렵거나 똑같이 다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가 이제 상쇄를 해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오름폭을 보니까 고가상으로 30% 올랐고 지금 종가상으로 23% 올라 있거든요. 23% 아직 종가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큰 하락이 없는 한 이 정도의 지금 23%의 폭의 상승은 2015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상승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만 3년 만에 월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3년 만에 나왔다는 건. 그래서 이게 만약 다음 달까지 관성이 이어지면 두 자릿수 수익률로 다음 달에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나노신소재는 신고가 부근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곧 반등을 줄 거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하신 겁니다.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4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3만 2천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손여로 팀장의 종목들은 투자 의견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투자 전략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예. 우선 뭐 매일매일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방송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저 역시도 좀 시간이 흐를수록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관련 좀 긍정적인 추가 모멘텀이 나왔지만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서 뭐 큰 상승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한때 많이 얼어붙었던 인기 있었다가 많이 얼어붙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도 사실 뭐 평소와 다름 없던 그런 호재성 모멘텀이었는데도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그런 모습, 뭐 결국엔 거의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제자리로 갔지만 이런 모습 지켜보면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 상승 동력에 많이 좀 목이 말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예. 이번 주 역시나 상승장을 좀 기원을 해보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 둔화로 좀 녹록치 않은 장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라고 해서 뚝딱 나오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길 좀 바라겠고요. 이번 주 좀 정규장 좀 임하시는 분들은 좀 전업하시거나 좀 본업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좀 수급이 강한 개별 종목 좀 오버나잇 없이 좀 손절 라인 잡아가시면서 좀 칼같이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좀 다음 시장을 좀 대비하듯이 좀 저점에서 좀 매집해 나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투자 관점에서 손여로 팀장 오늘 어떤 종목 골라오셨는지 잠시 뒤에 듣도록 할 거고요. 신인섭 소장께도 좀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까? 네. 이따가 이제 종목이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무더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지금 폭염이 오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치고 나갈 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치고 나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가 지수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지수는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시아에서 그 도쿄, 니케이 지수라던가 세계에서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 흐름이 계속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중 무역 분쟁. 우리가 그 중국 증시가 생긴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중국을 약간 따라가고 그 전에 개장할 때는 미국 증시 전 걸 따라가는 이유가 미국, 중국이 반반씩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다우, 나스닥은 좋은데 심천이나 상해 지수를 보세요. 고꾸라지고 있죠. 딱 중간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횡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개별 종목의 장세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가 그거를 파악해서 공략하는 사람이 지수는 횡보하더라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흐름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분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지수도 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6%나 급락하면서 85,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9만 원 선 터치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1% 가까이 지금 내려오면서 47,000원 초반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42만 8천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수준에서 큰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의 주가가 0.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는 거죠.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효 이후로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또 소폭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1.65%나 상승 움직임 눈에 띄고 있고 여기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과 LG생활건강까지 1에서 2%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예, 오늘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0.03%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2,288포인트로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약세 전환이 된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 0.15% 상승한 792포인트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강세 출발이 됐고요. CJ E&M이 지금 합병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드디어 1.12% 상승으로 주가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22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CJ E&M이고요. 나노스의 주가가 오늘 소폭 오름세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살펴보시면 펄어비스의 주가가 소폭 강세로 출발이 됐고 셀트리온도 0.8% 정도 오름세 출발입니다. 반면에 바이로메드가 1%대 조정이고요. 포스코 퀸텍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고요. 신인섭 소장께서 오늘은 특히나 무더위, 폭염 쪽으로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 공개 들어볼게요. 네, 예. 새로운 시즌 한 주로서 지금 탐색 기간은 끝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치고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전화 연결 때 미리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출연을 했다면 그걸 다 다른 종목도 추천을 했을 겁니다. 시점이 지금 이미 떠버려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대유위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다들 인사가 오늘 너무 덥죠 이거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호흡기 쪽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쪽은 뭐 마른 그 더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습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홈쇼핑을 틀면은 다 지금 에어컨 방송이에요. 갑자기 긴급 편성.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방영을 하는지. 그랬더니 뭐 원래 주말 같은 데는 상담원이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 주문을 하고 나서 평일날부터 해피콜이라는 게 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2시간 이후부터 상담원들이 그 주말 근무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쇼호스트들이. 뭐 대구 경북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밀려서 뭐 물량이 2주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도권은 한 주 내에 가능하니까 지금 2시간부터 하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막 이러던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에어컨 방송이 긴급 형성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이제 집계가 실시간으로 되는데, 위니아 에어컨이 14일에서 16일 날 판매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8% 증가했어요. 작년 7월 14일, 16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대유 위니아가 원래 그 충청남도 아산을 본거지로 하는 김채 다들 아시죠? 김치 냉장고의 초창기, 그쵸? 멤버죠? 김채 같은 경우에. 그 뒤로 김치 냉장고가 뭐 대기업도 그렇고 많이 나왔는데, 김채가 가장 히트를 쳤죠. 그리고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유 위니아 서비스가 2016년 7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니 이 김채가 히트치고 이런 것의 역사에 비해서는 주식시장 상장의 역사는 짧아요. 2016년 7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사실 2018년이 지금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대유 위니아의 그 주가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위니아 에어컨 이거 폭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사 대상 B2B를 늘리고 있어요. B2B는 기업 간 거래죠. 근데 이제 건설사 대상으로 요즘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근데 이게 대유 위니아는 대우전자와 어떤 그 협력회사, 계열사입니다. 근데 영업 주력 품목이 빌트인 가전이에요. 보니까 중소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이건데 중소형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도 용량 작은 거. 왜냐면 1인 가구에 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뚫으려고 건설사 대상으로 1인 가구 평수 작은데 작은 소형 평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대형 평수나 이런 것들에는 사실 뭐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LG전자도 지금 가전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1인 가구 이쪽을 파고 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실제적으로 2015년에 딤체가 80%였어요. 딤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치 냉장고 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난해 딤체 비중이 67%로 떨어져요. 이 부분을 어디가 가져갔냐? 아까 위니아 에어컨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딤체로 너무 쏠렸던 매출 비중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 대상으로 B2B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만약 커지면 딤체 부분이 더 떨어지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습기 시장이 이따도 나오겠지만 제습기 시장이 몇 년 전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제습기를 너도 나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습기 시장이 많이 필요했던 기후가 약간 5년 동안 주춤했어요. 지금 올해 다시 습한 지금 더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제습기 시장이 갑자기 폭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습기 시장을 보더라도 제습기 하나만 포트폴리오로 100% 갖고 있으면 이런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매출이 너무 출렁해요. 김치냉장고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 김치냉장고가 갑자기 안 팔리거나 갑자기 경쟁이 치열해지면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치냉장고 100%보다는 김치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드럼 세탁기도 있고 이런 게 당연히 시장이 출렁일 때 더 강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런 모습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에서는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 지금 700리터 이상 700리터 이상이면 대형이잖아요. 700, 800리터, 1000리터 막 대형 냉장고 약 12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충남 아산의 본거지였고 김채로 이름을 알렸고 근데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수출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완전 매출 비중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거 좀 매출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서 위험한데 근데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주가의 변동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유 위니아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딜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 무더위 수혜주일 수도 있지만 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주가가 2016년 7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가장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래량도 2016년 7월 달에 그 상장했던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잖아요. 초기에 상장하는 날 제일 많고 그쵸? 근데 그만큼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7월 달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걸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야 돼요. 거래량은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3,5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약간 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인데요. 펩타이드, 골관절염, 신약 및 골다공증 치료제 유럽 전 임상 허가 곧 완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임상이 들어가거나 이건 또 임상도 아니고 전임상이거든요. 임상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임상은 동물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까지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허가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임상 허가가 됐다고 해서 당장 무슨 골관절염 신약이 나와서 내일 당장 못 걷는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이런 거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인데 어쨌든 유럽 전임상 허가가 곧 완료된다는 거는 이 부분을 새롭게 나이백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펩타이드 화장품,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 CFDA 여기에 위생 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펩타이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백의 주 무기가 펩타이드이기 때문인데 2개 이상의 아미노산 사슬 또는 고리 모양으로 결합된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골 질환에 유용한 제어 물질로 지금 활용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나이백이 이 신약도 만들고, 그쵸? 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어쨌든 펩타이드 기술로 할 수 있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골관절염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화장품에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지금 암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정상세포를 제외한 암세포, 암줄기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 기능을 탑재한 펩타이드 기반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원천적인 암 치료를 위한 세포 사멸 기능을 보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백이 지금 보니까 이 삼두마차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빠른 거는 일단 펩타이드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골관절염 신약, 그리고 항암 치료제, 이런 부분. 흔히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사실 이게 나이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바이오주도 보면 지금 실현된 것보다는 앞으로 실현될 것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지금 요즘이에요. 왜냐면 신라전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의 성공 확률에 그냥 거는 거거든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정도 인정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나이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 업체가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자금력이 있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지금 삼두마차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 성공이 더 앞당겨지거나 이러면 주가가 거기에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톡스주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메디톡스나 휴재를 보시더라도 그게 이제 뭐 앞에 두고 있다, 임상을 앞에 두고 있다. 근데 이제 점점 실현이 될수록 주가가 미리 움직여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지금 여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닉스입니다. 국내 제습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위닉스가 제습기를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면 LG랑 삼성이라는 그 공룡 두 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기존의 제품들로는. 근데 제습기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걸 틈새를 벌려가지고 뚫어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습기를 삼성에서도 만들고 LG에서도 만들어요. 물론 그건 위협이죠. 하지만 선점한 효과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기지 않았어요. 유닉스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뽀송이죠. 옛날에 조인성 씨가 모델도 했었죠. 위닉스 뽀송 6종으로 시장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위기가 왔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그 제습기로 뚫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습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13년에 제습기 시장이 그 전년 대비 2012년 대비 3배 성장했어요. 그때. 그래서 130만 대를 팔았는데 위닉스가 거기서 이제 대박을 내서 주각을 나타낸 거죠. 근데 4년 동안 그 무더운 더위가, 그 습한 더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4년간 하락해서 지난해 50만 대를 팔았어요.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부침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 다시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 여름철 날씨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뭐 데프리카든 서프리카든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OEM 제품,
위닉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건조기를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지금 집에서 변화가 있는 것들 다들 아실 텐데 주부님들은 더더군다나 관심이 많을 테고, 예전에는 냉장고 있었고 세탁기 있었고, 근데 요즘에 뭐 생겼어요? 의류 관리기 생겼고, 건조기 놔야 되죠? 제습기 놔야 됩니다. 지금 가전제품이 2개였던 게 막 5개, 6개가 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건조기가 옛날에 세탁기의 건조기는 이걸로 충분하지 왜 뭐하러 건조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가 없으면 왠지 그 주부님들 모임에서 대화에 빠지는 것 같고, 너네 집은 제습기 있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습기랑 건조기가 어떻게 보면 보조품에서 의류 관리기도 그렇고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이건 또 그 제습기 시장은 위닉스가 먼저 뚫고 LG, 삼성이 따라오는 격이었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가 건조기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의류 관리기랑. 그래서 건조기 시장이 지금 커지니까 위닉스가 따라가는 격이에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지금 의도는 있고, 지금 위닉스가 출시하려는 건조기가 용량이 8kg예요. 작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경쟁사, 지금 LG나 삼성 130에서 150에 판매되고 있어요. 물론 용량에 따라 틀리겠죠.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제습기 시장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왜냐면 LG, 삼성이 해도 LG, 삼성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건조기 같은 경우는 LG, 삼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력에서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낮은 가격으로 침투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닉스가 제습기 시장이 이번 그 연도부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건조기 시장에도 진출할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닉스도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 관련주 플러스 지금 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되는 이런 부분, 또 같이 플러스 될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3만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선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들어봤고, 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손유로 팀장의 탁피 종목 볼 텐데, 오늘도 공격적인 투자 가능한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 제가 드려던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EM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이고요. 일단 시장상이랑 주말간 발생했던 경향을 좀 살펴보면,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대비한 IT 기술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IT 기술주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마치 IT를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IT 관련 기술주는 맨 마지막에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추천드린 종목은 이제 남북 경협주와 제약바이오에 가려서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좀 새우 등 터지듯 터지고 있는 정책 수혜주 중에서 차후 시장의 반응성 작품이 좀 안정적이면서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옥석으로 판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정책 수혜주라고 하면 독보적으로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거나 정고점 돌파 실패하고 정고점과 전저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섹터 관련 종목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확보되면 그때 매수를 드리기 직전까지는 수소차나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으로 차후에 시장 방향성을 잡혔을 때 가장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EM코리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이제 2020 플랫폼 2차 회의가 6월 27일 날 열렸었는데, 그때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원을 수소차에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보면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그때 많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7월간에는 좀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지만, 지금 이제 EM코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7월 13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었지만 낙폭이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지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 개인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유리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낙폭 잦아들면서 지지해줬던
이런 이 지지구간의 매수의 근원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바닥은 좀 단단한 구간이다. 지금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예. 매수가는 시장 상황을 고려 좀 느긋하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원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라인 아무리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 좀 변동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4,000원을 좀 짧게 잡고 진행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인 5,500원을 잡고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반복드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 종목이 예전처럼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제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모멘텀과 이슈를 토대로 좀 개별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강세장이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굳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가 매수할 기회가 오면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2000년 5월에 설립된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 센서 기술 바탕으로 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좀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과 좀 유사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6월 말부터 지금 3주에 4주 가까이 이제 추세 전환 시작한 뒤에 좀 저점 높이면서 이제 매도 물량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좀 이익 규모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전문가분들이 좀 의혹이 있지만 향후 개발 중인 연속 혈당 측정기 출시가 당겨진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움직이면서 삼을 수 있다는 좀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같은 좀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인피니트 헬스케어처럼 강하게 상승한 뒤 좀 제자리에 간 종목이 있지만 아직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고 좀 투입 물량 소화 완료된 뒤에 그다음 이 해당 지금 저가 매수 들어오는 근원이 또 외인과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세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이 좀 날아가기 전에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수가는 지금 시장의 혼조세를 이겨내면서 좀 오후에 한적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2,5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단기적인 지지권 이탈하면은 좀 52주 신저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올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1,000원 정도 설정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9,6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첫 번째랑 두 번째 종목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세 번째 드릴 종목이 삼성 SDS인데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회의는 좀 9시 20분 전에 끝내주시죠. 그러면 왜죠? 그랬더니 출발 증시 와이드를 봐야 되거든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 종목 들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본업인 직장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드리는 IT 기술 저항은 9시 20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창 회의가 끝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출발 증시 와이드를 보면서 이제 종목 추천을 받아야 되는 손 팀장이 그 가치 투자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고요.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잃으면서 전문가 좀 2,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IT 기술주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안전하게 좀 매수 타점 잡으면서 좀 분할 매도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본업을 집중하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동산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정보 처리 기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업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종목답게 좀 정통 가치 투자 종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스마트 팩토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좀 지속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가치가 충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뭐 삼성 SDS가 뭐 저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니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인 지지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 수혜주처럼 뭐
90%에서 100%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전쟁과 최저임금 인상 사이에서 좀 대내외 악재로 좀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둔화된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그들로부터 그런 악재성 모멘텀으로 좀 자유롭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는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네. 현재 삼성 SDS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난제되는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2,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해당 종목이 2, 4분기 향상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듯이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6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저번주와 저번주 2주 연속 양봉, 주봉 기준으로 양봉 보여주면서 저가 높이면서 상승 시세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서 좀 들어갈 준비를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오후 정도에 좀 한적하게 들어갈 수 있는 20만 5천 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해당 종목이 펀더멘털 훼손 소식 아니면 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투매 물량이 빠져나갔었던 남북경협주나 제약바이오 혹은 가상화폐에 대한 좀 추가적인 긍정적 모멘텀 나오면서 좀 IT 기술주가 좀 다시 외면을 당해서 좀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을 좀 19만 2천 원을 좀 잡아드리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 이 구간을 좀 추가 매수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저번에 또 19만 원에서 반등 나와서 현위치를 위치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9만 2천 원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6만 원 잡고 대응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좀 자주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손호료 팀장께서 준비하신 종목들 또 앞서 신인섭 소장의 탑픽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NS부터 보겠습니다. NS의 주가가 지금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중국 수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좀 바닥을 잡고 위로 상승하는 중인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신섭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NS 지금 계속 수주 소식이 줄줄 나오고 있네요. 네. 5월 달에도 43억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도 중국 기업의 그 제조 설비 공급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차전지 제조 설비 공급인데 또 중국 업체예요. 이번에는 142억. 규모가 더 크네요. 5월 달에는 매출 비중에 그 작년 매출 비중의 10%에 차지하는 게 4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42억이니까 매출 규모의 그 두 개를 합치면은 30%가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 지금 그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주요 고객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데 LG화학과 이 SK이노베이션을 거래처로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연결된 1차 밴드든 2차 밴드 회사들은 대기업의 어떤 기업에 그 줄을 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LG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성, LG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안주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해요. 공장을 엄청나게 큰 걸 짓고, 삼성도 평택에 지었죠.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납품이 제대로 되어서 만족을 했다면 또 그 기업을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기술력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NS는 지금 LG화학에도 수주를 계속 꾸준히 했었고, 네. 중국 기업의 두 번의 수주가 지금 5월달, 이번 달 7월달 두 달에 걸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지금 다들 해외 업체든 국내 업체든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중국 공장 그 증설 지금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NS에 또 수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14,000원 시점은 2017년
또의 그 중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 2017년에 올라간 가격의 절반 정도의 조정 폭은 이 정도 선은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 의견이세요? 네,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NS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나노스인데, 나노스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다음으로 3위 종목이 바로 나노스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게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손혜로 팀장님. 네, 우선 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앵커님 다 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 굉장히 강하고, 저도 많이 봐던 종목입니다. 지금 재무적인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적자 지속이면서 이 종목들 뉴스를 찾아보면은 예. 이제 뭐 삼성 갤럭시, 아니면 뭐 초고자, 뭐 초고화질 뭐 카메라, 이번에 또 전기차까지 진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으로 똘똘 뭉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외인들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단기 과열이 계속 걸려 있는 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 좀 대응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진입하기 지금 정고점 상단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런 변동성 강한 종목 사실 좋아합니다. 수익 보기 좋거든요. 근데 매수 타점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어도 7,500원 딱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저점과 정고점 반 똑 잘라서 이 중간 이하로 갔을 때만 매집하면은 이게 만약 모멘텀이 다 사라지거나 지금 뭐 투자한 결과는 결국 재무제표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지속적으로 분기 실적이든 연간 실적이든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주가의 움직임은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지 실력에 대한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칙을 잡고 안정적 위치가 아니고서야 지금 뭐 한 500원, 600원, 주당 500원, 600원 수익 보자고 들어갔다가 물린 사례가 없도록 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좀 단가 관리, 비중 관리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손혜로 팀장께 나노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지켜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혜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할 거고요. 탑픽주 또 듣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예, 오늘 역시 좀 추천드릴 종목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좀 작은 스몰캡 기업입니다. KB 오토시스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력 30년 된 브레이크 마찰제 전문 기업입니다. 1985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요. 오로지 그 30년 넘게 브레이크 패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마찰제, 브레이크 패드만을 오로지 연구 개발을 해왔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실제로 지금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찰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또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OEM 납품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이제 뭐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제 완성차와 이제 꾸준한 돈독한 이제 신뢰 관계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맞는 이제 기술력까지 보유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OEM 양산 승인을 떨어져야지 많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제 좀 이런 몇 안 되는 이런 부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점 시장에 대한 이제 메리트, 투자 매력이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동사 역시도 지금 30년 넘게 이제 계속 이 시장에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 동사의 수혜는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인 품질 인증까지 이제 획득을 했는데요. 이제 해외 직수출에 대한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사는 중국과 인도의 현지 법인을 실제로 계열사로 지금 두고 있고,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현기차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의 완성차 시장이 상당히 크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유럽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좀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동사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의 매출액이 1,200억, 1,100억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레벨업이 됐거든요. 1,600억대에서 작년도에도 1,643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이 정도 지금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즉 국내에 있는 이제 완성차의 이제 경기 흐름에 민감하지 않고 글로벌 이제 자동차 시장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밀접한 사업 자체를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동사 부채 비율이 74.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종 제조사들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13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과 지금 토지, 건물 등 약 700억 정도 가치의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지금 오늘 지금 그 현대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800억이 되질 않거든요. 상당히 시장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보시면 특수관계인들이랑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 작은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또 종목은 아니고요. 오로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업에 대한 이제 가치를 안다면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동사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한 3-4% 정도의 지금 현재 시가로 들어갔을 때 4%대 정도까지도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에 대한 주문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정가 주문으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020원, 로스컷 손절매 기준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KB 오토시스 장중에 5% 가까이 급락이 있었는데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오늘 KB 오토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요일에는 2분기 경제 성장률까지 함께 발표가 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 꼼꼼하게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3% 하락하면서 2283.8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은 8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89선에서 출발을 해서 11분경에는 8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80선에서 흘러가면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16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7월에는 처음으로 이 삼성전자가 47,000원대까지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46,000원대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기관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 빠지면서 84,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2% 빠지면서 27만 원까지 현재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 한국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미국이 동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밝혀지면서 현재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 빠지면서 4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3% 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갔지만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만 12% 넘게 빠졌던 네이버는 소폭 오늘 상승하면서 7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요 0.81% 빠지면서 785.2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790선에서 마감을 했던 이 코스닥은요, 오늘도 9시 1분경에는 792선까지 올라섰으나요, 31분경에는 83선까지 내려오면서 현재도 계속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313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1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오늘 넘게 빠지면서 9만 5천 원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은 지난주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오늘은 시가총액 3위 종목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요.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7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루머로 급락했던 신라제는 오늘도 2.5% 빠지면서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현제약과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현재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포스코캠텍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이 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2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도 오늘은 4% 넘게 현재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동원 F&B 그리고 한섬, 한전 KPS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빠지면서 8만 4천 원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 DB하이텍,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엘리베이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네이처셀이고요.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제일제강, 4위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6위는 신라젠, 한국항공우주, 8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1위 네이처셀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지난주 라정찬 대표의 구속 소식에 급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처셀의 주력 제품인 조인트 스템에 대해 지난 3월 개최한 조건부 허가 심의에서 총체적인 부적격 의약품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4% 넘게 빠지면서 7,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SK하이닉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전략이 영업 우선으로 바뀌면서 판가 하락이 이어지며 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 시점은 언제나 반도체 업황 변곡점이었는데요. 이번 SK하이닉스의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이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빠지면서 8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전문가 연결해서 추천주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습니다.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할게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네, 참 최근에 그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장기적이지 못하고 어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바이오 업체로 탈바꿈을 시도한 그 홈캐스트를 보겠습니다. 홈캐스트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셋톱박스에서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은 이제 셋톱박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황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H바이오니 여기 최대 주주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황석 박사 관련주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갖고 주가의 그 변동성이 좀 생긴다는 거죠. 지난 그 6,800원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난 7월 3일이죠. 어제 오늘 시점까지의 주가의 변동성이 거래량과 이 주가의 움직임이 수반되는 게 뭔가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그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자체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에너지가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것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폭발하려면은 거기에 내용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어떤 호재성이 나오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의 밑에서 지금 내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주가의 변동성은 뭔가를 움직임의 어떤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전략으로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의 어떤 차트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그 변동성 그리고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충분히 현재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짧게는 목표가를 11,000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이런 짧은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최근에 한번 그래도 바이오 주식이 어떤 방향성을 못 잡는데 그 중에 하나 홈캐스트는 일정 정도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홈캐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 1차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짤 거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오전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은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0.13%,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0.69%까지 좀 코스닥이 좀 깊숙이 빠지면서 지금 241선까지 지금 뭐 터치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이 역시 지금 뭐 가장 좀 크지 않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금 미중의 무역 분쟁 자체가 확산되는 흐름 쪽으로 가면서 환율적인 그러한 리스크까지 미국의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95 pp를 좀 넘어가면서 역시 거기에 이제 상대적인 지수인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 이 무역 분쟁이 지금 환율 전쟁으로 지금 좀 확산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주에 대응을 해 가는데 전체 우리 한국 시장이 워낙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뭐 주 중반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고점 부분 이런 논란이 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리포트 하나에 따라서 뭐 완전히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점 뭐 D랭 가격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볼 때 그렇게 뭐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종별로 오늘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코스피는 오늘 이제 전기 전자 쪽 섹터가 크게 밀리면서요. 역시 이제 그 안정적인 그 내수주 섹터 쪽 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역시 이제 선방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뭐 북미 회담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부분들이 역시 이제 그 남북 경협주에 상당한 뭐 지금 하락을 유발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도 뭐 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제약 섹터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IT 전체까지 오늘 뭐 그동안에 이제
상승의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갔던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섹터까지 같이 좀 밀려 내려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780이 상당히 힘이 있는 저점 구간이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780 저점 확인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짚어봐 주셨고요.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의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OLED 장비 중에서 힘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7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한 OLED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초에 39,900원, 4만 원까지 지금 한번 그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1,900원까지 뭐 빠졌으니까 거의 뭐 4분의 1토막이 지금 난 거거든요. 4분의 1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치고 나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낙폭이 가다한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해내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 특히 지금 힘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중에서도 지금 뭐 FOM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증착 공정의 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19,000원 이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9,000원 이하의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급등세가 돋보이는 힘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고 특히나 코스닥이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만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